그 다음에 올해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신 이유는 지금 4개월 채 안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4강 외교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외교는 외화 4배,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는 설상가상, 그리고 일본과 외교는 기대무산, 그리고 러시아와 외교는 유명무실이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도 했고 여러 채널로 지금 세계적인 협상, 안보, 경제, 무역 등등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투자 약속도 했고 구매 약속도 해가지고 토탈 지금 224억 달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총 352억 달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한미 FTA와 관련된, 또 그리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등, 우리 요구는 받아들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속된 강경의 결과만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장께서 취임하실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한일 위안부 관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는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일본 관계를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미뤄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부터 촉발된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경제적인 보호, 수출 격감, 관광 제한 등등으로 지금 이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두려움이 큰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와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하고 러시아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 과연 외교 관계가 무슨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있지만 실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 평가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여러 가지 4강 그리고 각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 외교적인 관계라는 게 양자 사이에서 그 양자의 그런 어떤 당시의 상황,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저희가 안 하신다는 말 같은데. 예, 동의를 안 합니다, 의원님. 제 말을 좀 완전히 틀렸습니까? 미국과는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컨대 RMG 개정 협정 같은 것은 저희가 전격적으로 얻어낸 거고요.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를 그리고 해볼게요. 중국과의 사드 문제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긴밀히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을 하고 결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근데 대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날짜도 못 잡고 있고 지금 경제적 코치는 가상 일로에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문제 의식에는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야 이유가 있겠지만 성과를 놓고 볼 때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교적인 성과라는 게 그렇게 무슨 몇 달 사이에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적 긴장이 6.25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조에 달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서 예방 타격을 이야기를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단어를 쏟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태풍 전야의 고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용한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수단이 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제는 그젠가요? 백악관 그 전략상황실이라든가 거기에서 국방참모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옵션 보고를 받았다. 이것이 국방합참의장이라는 군사옵션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등등이 보도됨으로 되고, 비온빌 폭격기 등 미국 전략전단이 과거에는 없을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봐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북한 외상은 이미 북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핵으로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 개발은 정당하고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에 혹시라도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은 발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점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은 이 점에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7월 11일 날 G20 정상회담 직후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어찌 보면 감추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 속에서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 10일에는 오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하는 자리에서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럼 손 놓고 팔짱 끼고 있는 거냐, 이런 불안이 국민사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 때는 우리 동의 없이 절대로 군사행동이 어느 나라든 군사행동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합의를 끌어낼 수도 없다 등등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비원비 폭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을 전략 자산이 한반도 상공에서 또는 해역에서 지금 우리 전개를 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된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과 그에 대해서 한국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한국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B1B 전개라든가 이런 것은 양 국방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의 우리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 없는,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한반도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확고한 약속이 있습니다.